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화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잘 설계하기 위한 규칙 같은 건데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규화가 뭔지 알아보고 왜 필요한지 문제점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1정규형부터 BCNF까지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보고 JPA 코드로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한 뒤 마지막에 역정규화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규화를 간단하게 현실에 비유하자면 이사할 때 짐 정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옷, 책, 식기를 한 박스에 다 넣으면 나중에 찾기 힘들잖아요. 종류별로 분류해서 담으면 찾기도 쉽고 하나를 바꿔도 다른 것에 영향이 없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화는 하나의 큰 테이블을 여러 개의 작은 테이블로 체계적으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중복이 줄어들고 나중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노멀리, 즉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정규화의 핵심 목표가 바로 이 이상현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처럼 정규화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비정규화 상태에서 시작해서 1NF, 2NF, 3NF, BCNF 순으로 점점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정규화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정규화가 왜 필요한지 문제 상황을 먼저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에 주문 정보, 고객 정보, 상품 정보를 전부 때려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삽입 이상. 새 고객을 등록하고 싶은데 주문이 없으면 등록할 수가 없어요. 주문 아이디가 필수 컬럼이니까요. 둘째, 수정 이상. 고객 전화번호가 바뀌면 그 고객의 주문이 100건이면 100개행을 전부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데이터가 불일치하게 되죠. 셋째, 삭제 이상. 고객의 마지막 주문을 삭제하면 고객 정보까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규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규화를 단계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1NF입니다. 규칙은 딱 하나예요. 모든 컬럼의 값이 원자값, 즉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일 값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예시를 보시면 프로덕트 컬럼에 키보드, 마우스라고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값을 넣어놨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놓았을 때 키보드를 주문한 건수를 조회하려면 문자열을 파싱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정말 불편해지죠. 1NF를 적용하면 한 행에 하나의 상품만 들어가도록 행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쿼리도 간단해지고 인덱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 2NF입니다. 1NF를 만족한 상태에서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겁니다. 부분 종속이 뭐냐면 기본 키가 2개 이상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복합 키일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키가 오더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 2개인데 프로덕트 네임이 프로덕트 아이디에만 종속되고 오더 아이디와는 상관없다면 이게 부분 종속이에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로덕트 관련 정보는 별도의 프로덕트 테이블로 빼는 거죠. 참고로 기본 키가 단일 컬럼이면 부분 종속 자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2NF는 자동으로 만족됩니다. 세 번째 단계, 3NF입니다. 2NF를 만족한 상태에서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합니다. 이행 종속은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면 A가 C도 결정하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로이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디파트먼트 네임이 같이 있으면 인플로이 아이디가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결정하고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디파트먼트 네임을 결정하니까 이행 종속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은 역시 테이블 분리입니다. 디파트먼트 네임은 디파트먼트 테이블로 빼고 인플로이 테이블에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만 외래키로 남겨두면 됩니다. BCNF는 3NF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한 규칙입니다.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여야 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컬럼의 값을 결정할 수 있는 컬럼은 반드시 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시를 볼게요. 수강 테이블에 학생, 과목, 교수가 있고 교수는 하나의 과목만 담당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페서가 서브젝트를 결정하는데 프로페서는 후보 키가 아니에요. 이 경우 테이블을 프로페서 서브젝트 테이블과 인롤먼트 테이블로 분리해서 해결합니다. 실무에서 BCNF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규화 전, 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정규화된 구조를 보시면 커스터머, 오더, 프로덕트, 오더 아이템 이렇게 4개의 테이블로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테이블이 하나의 주제만 담당하고 서로 외래키로 연결되어 있죠. 고객 정보를 수정하려면 커스터머 테이블 한 곳만 바꾸면 되고 상품 가격을 변경하려면 프로덕트 테이블 한 곳만 바꾸면 됩니다.
아까 봤던 삽입, 수정, 삭제 이상이 모두 해결된 구조예요. 이제 자바 코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먼저 비정규화된 코드입니다. 오더 엔티티 하나에 커스터머 네임, 커스터머 폰, 프로덕트 네임,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이 구조에서는 같은 고객이 10번 주문하면 커스터머 네임과 커스터머 폰이 10번 중복 저장됩니다. 전화번호가 바뀌면 10개 행을 모두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다음은 정규화를 적용한 코드입니다. 커스터머 엔티티와 오더 엔티티를 분리하고 매니 투 원, 원 투 매니 어노테이션으로 관계를 매핑했습니다. 커스터머 엔티티에는 네임, 폰 정보가 딱 한 번만 저장되고 오더 엔티티에서는 커스터머 아이디로 참조만 합니다. JPA의 관계 매핑이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를 자바 코드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덕트와 오더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오더 아이템이 오더와 프로덕트 사이의 다대다 관계를 중간 테이블로 풀어낸 구조인데요. 이 패턴은 JPA에서 정말 자주 쓰입니다. 핵심은 각 엔티티가 자기 책임에 맞는 데이터만 갖고 나머지는 관계로 참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규화의 원칙을 코드로 옮긴 거예요. 정규화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테이블을 많이 나누면 조인이 늘어나고 조회 성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역정규화는 의도적으로 중복을 허용해서 조회 속도를 높이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 목록을 보여줄 때마다 커스터머, 프로덕트 테이블을 조인하는 게 너무 느리면 오더 테이블에 커스터머 네임을 복사해 두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정규화가 기본이고 역정규화는 성능 문제가 실제로 증명된 후에 적용한다. 처음부터 성능을 걱정해서 비정규화 구조로 만들면 나중에 데이터 정합성 문제로 훨씬 더 고생합니다. 먼저 캐싱이나 인덱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역정규화를 고려하세요.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NF는 원작값 보장, 2NF는 부분 종속 제거, 3NF는 이행 종속 제거, BCNF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실무 팁으로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3NF까지만 적용하면 충분합니다. 설계할 때는 정규화를 먼저 하고 성능 병목이 발견되면 그때 역정규화를 적용하는 순서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JPA 엔티티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정규화 설계와 같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관계 매핑을 정확히 하는 것이 곧 좋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오늘의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